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를 믿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현실은 고통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직장 생활은 상사의 꾸짖음과 피드백으로 하루하루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타인을 따라서 나도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단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현실 도피처럼 나도 카페나 차려볼까 하면서 오픈한 카페는 필패입니다. 사업 또한 전쟁터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도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데 아이들 놀이처럼 생각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카페 창업을 해야 하는 이유 말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모르고 앞만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원하는 꿈이 있어야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들은 웃고 갈 수 있게 하는 꿈이라면 어떻게 하면 웃음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무수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줄 때 행복합니다. 당연히 사장도 행복하죠. 또한 이 카페에 오면 웃을 수 있으니 자주 가고 싶어집니다. 그럼 단골이 되고 매출은 자연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원해서 나를 믿고 나의 꿈을 실행하더니 돈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맛은 기본이죠. 우리는 무언가 화려한 테크닉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려함이 아니라 나의 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두 가격 상승, 대형 저가 커피 등장, 옆집에 원 플러스 원 등 갑자기 위기가 찾아와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에 오면 웃음이 있고 행복한데 어떻게 다른 게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냥 돈 벌겠다고 오픈하면 매일이 위기입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며 고객은 새로운 것을 원하고 원두 가격은 매년 상승하며 인건비, 세금 등등 모든 게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바라보니 돈이 사라지면 고통이죠. 나를 믿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타인이 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해서 하는 것 말입니다. 카페에 고객이 들어올 때 밝고 큰 소리로 인사하며 눈맞춤만 해도 그 매장은 자주 가고 싶어집니다. 진심 어린 인사 말입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믿어줄 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손자병법, 허실편, 4.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시작하겠습니다. 출기소 불추, 추기소 불이, 행천리 이불노자, 항우무인 지지야, 공이필 쥐자, 공기소 불소야, 소이필 고자, 수기소 불공야. 적이 미처 구하러 오지 못할 곳을 공격하라. 적이 생각지 못한 곳으로 급히 진격하라. 천리를 행군해도 힘들지 않음은 무인지경을 가기 때문이다.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지키지 않은 곳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지키면 반드시 견고해지는 이유는 공격하지 않은 곳도 지키기 때문이다. 출격할 때는 적의 허점을 공격하라는 것인데
적의 주력 부대가 급히 구원하러 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력 부대가 미처 구하러 오기 힘든 곳을 칠하는 것이다. 또한 적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급히 진격하라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이 서로 구원할 수 없게끔 한다. 흔히 듣는 말이 있다. 남들이 뭐라 하건 자기 길을 가라. 그런데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추천할 말이 아니다. 손자병법의 논리대로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길을 가라. 다만 남들이 생각도 못한 그런 길을, 또한 남들이 모르게 조용히. 천리를 행군해도 힘들지 않으면 무인지경을 가기 때문이다. 천리를 행군해도 피곤하지 않는 이유는 행군 노선에 적의 수비가 없기 때문이다. 적이 방어하지 않는 노선으로 가려면 우회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첫째 사례는 삼국시대 나관중의 역사소설 삼국연의를 읽은 독자에게는 기억에 남았을 이야기이다. 종해와 등해가 총나라를 멸했던 부분이다. 종해가 건각에서 강유를 견제하고 있는 사이 등해는 특공대를 이끌고 은평에서 경곡도를 동남쪽으로 행군하여 건각의 남쪽 200리 밖으로 빠졌다. 산을 만나면 깎아서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가며 인적이 없는 700리 길을 행군한 것이다. 봉우리는 높고 골은 깊어 험준하기 짝이 없는데 양식마저 보급이 제대로 안 되어 몇 번이나 위기에 몰렸다. 이윽고 특공대가 마각산에 이르자 길마저 끊어져 진퇴유곡에 빠지자 등에는 담요로 몸을 감싸고 상등덩이에서 골짜기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특공대도 절벽을 타면서 줄줄이 밑으로 내려갔다. 마침내 등해의 특공대가 적의 허를 찔러 강유에 도착하자 적장 마막이 투항했고 내친 김에 성도까지 돌진하자 유선마저 항복하고 말았다. 둘째 사례는 남북조 시대 사천성 촉 지역의 근거지를 틀었던 남조의 양나라 무릉왕 소기가 동쪽으로 진군하여 양나라 원제를 제거하고 황제가 되려 했다. 북조의 북이 우문태는 남조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다. 촉을 평정하고 양나라를 제압할 기회는 이번 공격에 달렸다. 그런데 장군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우문태는 종임을 위지영에게 맡기며 전략을 물었다. 위지영이 아래였다. 촉이 중국과 단절된 지 어언 100년입니다. 산과 간이 험하여 우리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칠 줄 예상하지 못합니다. 정의 철갑병을 이끌고 밤새 달려 기습함이 마땅합니다. 평지에서는 고부로 질주하고 험한 길을 만나면 천천히 진군합니다. 허를 찔러 적의 핵심 지대를 격파하면 혼비백산하여 붕괴될 것입니다. 결국 위지영이 계산한 대로 되었다. 위지영이 산관으로 진군하여 송도를 50일 포위하면서 평정했던 것이다.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는 지키지 않는 곳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런 곳을 곧잘 한다. 싸우면 이기지 못할 게 없고 공격하면 제압하지 못할 게 없다. 천하무적이란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표현은 적의 담장에도 쓰여 있을 것이다. 싸우면 꼭 이기고 공격하면 꼭 제압한다니 어떻게 해야 그리 될까? 오로지 한 가지 전제될 때만 가능하다. 적이 방어하지 않을 때나 말이다. 역시 축구 경기를 예로 드는 편이 편하겠다. 골문 앞에 수비들이 빽빽히 포진하여 방어하고 있다면 마라도나 호나우도 메시라 할지라도 득점하긴 힘들 것이다. 볼을 드리블하고 또한 이리저리 패스하면서 수비수를 흔들거나 끌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수비의 허점이 보일 때 번개처럼 치고 들어가 슛을 날리고 마침내 득점하는 것이다. 후한 때 일이다. 경험은 장보를 토벌하려 했다. 장보는 아우 장남에게 서한을 지키라 명했다. 또한 다른 장군에게는 임치를 지키도록 명했다.
경험은 서한 40리까지 접근하여 진지를 구축했다. 경험이 보기에 서한의 성은 작지만 견고하고 장남 휘하 병력은 정예병이었다. 한편 임치는 비록 성이 크지만 공격하기 쉬워 보였다. 따라서 임치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임치를 공격하려면 적들에게 서한을 공격하려는 것처럼 꾸며야 한다. 경험은 공성을 준비를 독려하며 조만간 서한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와 동시에 고의로 경비를 소홀히 하여 포로가 탈출하는 것을 방임했다. 포로가 첩보를 전했으며 장남은 밤새워 공격에 대비했다. 공성이 예정된 날 경험은 한밤중에 사병들을 깨워 조반을 먹이고는 임치로 돌격하겠다고 선포했다. 장교들은 서한을 공격해야 한다고 버텼다. 이에 경험은 전략을 설명했다. 서한은 성벽이 견고하고 정예 부대가 사수하고 있는 데다 우리가 공격하는 줄 알고 잔뜩 대비해 있을 테니 함락하기 어렵다. 그러나 임치는 방어가 허술한데 우리가 기습하면 예상 밖의 공격에 놀라 우왕좌왕할 테니 하루면 함락할 수 있다. 임치가 함락되면 서한은 자연히 고립된다. 일거양득의 전략이다. 결과는 경험이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지키면 반드시 견고해지는 이유는 공격하지 않는 곳도 지키기 때문이다. 방어의 만전을 기하려면 공격하지 않을 곳도 엄밀하게 지켜야 한다. 적이 동쪽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내가 서쪽은 지키지 않았다고 하자. 적이 성동격사하게 되면 큰일이 나지 않겠는가? 위에서 사례로 들었듯 경험이 서한을 공격하는 척 할 때 장보는 임치를 엄밀히 방어하지 않아 임치가 함락되지 않았는가 말이다. 서한식이 주하부가 5초 7국의 난을 평정할 때이다. 주하부는 창읍을 지키고 있었는데 반란군이 동남방으로 몰려들었다. 주하부는 서북방을 엄밀히 방어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란군의 주력은 서북방을 집중 공격했다. 주하부는 이미 대비했기에 물리칠 수 있었고 반란군은 퇴각하기 시작했다. 이에 주하부는 추격하여 대파했던 것이다. 우리는 남들의 화려함을 쫓기보다는 나만의 고유한 색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을 한다면 승산이 없습니다. 나만의 전략과 스토리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 고객이 들어설 때 밝게 인사하며 눈맞춤을 한다면 고객은 관심 있게 대한다며 좋아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가갈 때 고객도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 방문 고객이라면 우리 집만의 장점을 설명해주며 고객의 취향도 물어보며 선택의 폭을 좁혀준다면 분명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전략이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어렵게 생각합니다. 매장에 방문한 고객을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고 쉽습니다. 우리 매장에 찾아오는 고객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한다면 기분 좋게 돌아가게 되며 다시 또 방문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나만의 친절함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찾아 매장에 나의 색을 입힌다면 고객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니까요. 오직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의 색을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